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학 7장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특성 다항식이 무엇인지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값이란 정의, 그리고 고유값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배우고 7장 2절에서 고유값의 성질과 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 7-1번을 보시면 행렬 A가 n 곱하기 n 정방 행렬이고 i는 항등 행렬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가 x가 0이 아닌 요거 x는 뭐냐면 벡터입니다. 벡터인데 a x가 람다 x 요거는 스칼라 값이에요. 그랬을 때 요것을 만족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여기 이걸 이항하게 되면 람다 x 마이너스 람다 x 빼기 ax 빼기 람다 x는 0이 되고요. 요거 잘 보면 요거는 이건 행렬이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행렬인데 요거 x로 묶어주고 싶으면 이게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것이 행렬식이 0이면 얘가 0이 아닌 해를 가지게 됩니다. 자, 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동차 시스템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하튼 정의 두 번째 거를 보시면 A 행렬이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요거 A 마이너스 람다 I 요것이 요 행렬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특성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고유 다항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요 P에 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얘가 0이 될 때 이제 다항식은 등호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등호가 없어도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등호가 생기면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 방정식,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요.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해를 우리 무슨 뭐 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고유값. 그리고 이것은 요것은 얘가 n차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n차 다항식이 됩니다. 그 다항식이 되는 거에 등호를 붙이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요 람다를 우리는 고유값이라고 하고 아이젠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요 벡터를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고유 벡터인데 AX는 람다 X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n 곱하기 n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는 n 곱하기 1 행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고유값을 가지는 고유 벡터의 집합을 고유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유 공간. 이런 이 벡터들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집합을 형태로 만들면 이 집합은 하나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공간. 지난 시간에 벡터 공간 얘기했었죠.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 그 n 곱하기 n 행렬로부터 모든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은 고유값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A가 주어지면 이때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보자는 얘기죠. 자, 우리가 x를 임의로 요거라고 정의해버리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 계산되는 요것이 바로 ax고 그 다음에 람다 x는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돼요? 람다에 x가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람다 2람다 요 계산해준 값이 얼마예요? 5하고 1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람다가 바로 뭐예요? 5가 되죠. 즉
행렬 A의 고유값은 5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유값 5에 대한 벡터, 요 벡터가 바로 뭐예요?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예제 2번은 이렇게 주어졌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살펴보자. 고유 벡터, 이게 x 벡터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 ax를 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36. 그 다음에 람다 x니까 당연히 람다 그리고 2람다. 그럼 얘랑 얘랑 두 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과 이렇게 구한 값이 같으면 람다가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람다가 3이 되는 것은 행렬 A에 대해서 이거는 행렬 A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고유값입니다. 고유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고유값 3에 대한 A의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느 고유값 람다가 특성 방정식의 해로 K번 나타날 경우 이것을 우리는 중복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값이 똑같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값이 똑같다. 그럼 중군이라고 보죠. 2차 방정식의 중군. 그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좀 이거 예를 한번 보면 A가 이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맨 처음에 정의했을 때 AX는 람다 X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이 X가 0이 아닌 해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A-람다 I 요게 0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요것이 0일 때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이게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그 데터미넌트 즉 행렬식의 공식은 AD-BC 요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0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람다가 1이 됩니다. 이 제곱근이면 원래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두 개 존재했는데 그 둘이 같은 거죠. 그래서 중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근이 두 개 존재하는데 첫 번째 근도 1, 두 번째 근도 1이다. 그래서 중복되는 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런 관계식에서 x가 바로 뭐예요? 고유 벡터가 되고 그때에 요 람다가 고유 값이 되는 거죠. 물론 고유 값을 먼저 구하고 해당되는 벡터가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내용들 쭉 읽어보시고 이제 고유 값이란 말 대신 아이젠이란 표현으로 씁니다. 아이젠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유한 특징적인 특성이 있는 값이란 얘기죠. 자, 예제 7-3번 보시면 행렬이 주어지고 여기에 특성 다항식과 고유값을 구해라. 특성 다항식은 결국은 뭐예요? A-람다 i의 행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이걸 구하기 전에 요 행렬을 구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구했죠? 여기다 행렬식을 구하면 요게 바로 뭐예요? 행렬 특성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이렇게 되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바로 뭐다? 다항식이다. 다항식은 보통은 등호를 안 씁니다. 뭐뭐는 0과 같다 이렇게 안 써요. 다항식 여기까지입니다. 항이 많다 뭐 이런 얘기죠. 항이 많은 식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이 다항식에다가는 0 이렇게 붙이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건 뭐예요? 특성 방정식이에요. 특성 방정식이고 방정식에 해가 있겠죠. 인수분해해야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한 거고 요거의 값을 우리는 뭐예요? 고유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행렬 A에 대해서 고유값과 그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구하라. 자, 고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고유값 람다가 뭔지 모르니까 맨 앞에서 예제는 뭐예요? 특정 벡터를 주어지고 그거의 고유값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벡터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고유값을 구하는 방법은
요거에서 요걸로 해서 이렇게 행렬식을 구하면 됩니다. 무조건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 구하면 이건 뭐로? 특성 다항식이 돼. 특성 다항식이고요. 여기다 등호는 0을 붙이면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AD-BC 해주면 행렬식이 되고 그건 0이랑 같다. 요 인수분해 해주니까 결국은 람다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고유값입니다. 이게 고유값이면 벡터도 구해야 되죠.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람다가 2개 있었죠. 2개. 첫 번째 람다가 4일 때에 고유 벡터 구하려면 이렇게 그 자리에다 값을 집어넣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관계식을 구하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x1, x2의 값이 뭐예요? 이 x2, x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스칼라 곱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단한 숫자로 표현해 주죠.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는 2가 되겠죠. 얘가 바로 뭐가 돼요?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람다가 4일 때 했으니까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식이 있을 거고 x1, x2가 있고 요거는 뭐예요? x1 여기는 마이너스 3x1 요거는 결국 x1을 스칼라 곱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거의 고유 벡터는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고유값 구한 다음에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고유값을 구하고 나면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다. 고유값을 구하고 나면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스칼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 벡터는 뭐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스칼라 곱이다. 스칼라 곱. 스칼라 곱 빼주면 그러니까 스칼라 곱에서 똑같아지면 같은 겁니다. 제대로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7-5번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여라. 자, 여기 행렬이 있으니까 행렬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대각선에 마이너스 람다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그거의 행렬식을 구하면 이게 특성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등호는 0 해주면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전개해줬더니 이렇게 3차식이 나오고 요거 인수분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특성 다항식인데 여기 등호는 0 여기까지 해주면 특성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람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2가 돼요. 그럼 이때에 벡터가 있고 이때에 고유 벡터가 있고 이때에 고유 벡터가 있죠. 각각을 구해보자 이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고유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집어넣으면 돼요. 아까 람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가지고 x1, x2, x3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기하형 사다리꼴로 만들어 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이거 그냥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여기다가 3을 곱해서 더해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줘요. 첫 번째는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돼요? 0이 되죠. 0을 만들어주려고 했으니까. 여기다 3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여기다 3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인데 여기 5니까 여기 2.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 0이고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인데 이거 더해주니까 1.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또 해줄 수 있죠. 자, 여기는 그냥 2로 나눠져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해 더해줘요. 그럼 이게 0 되죠. 1 마이너스 더해주면 여기 얼마야? 여기 0 되네. 그죠? 잠깐만요. 마이너스 1 더해지면 0 되고 여기가 1인데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해주면 0.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 다 이 밑에 줄이 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것만 살아있고 이 두 줄만.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요 줄은 어떻게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2 플러스 x3가 0입니다. 그리고 4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가 0이 됩니다. 요것 때문에 x2하고 x3가 같아져요. 그러면 요거 집어넣어주면 x2가 여기가 x3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4x2는 어떻게 돼요? x3와 x3가 두 번 있죠. 그러니까 이쪽 넘어가면 2x3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x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x1은 2분의 1의 x3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1, x2, x3가 2분의 1 x3 여기는 s3, s3가 되죠. 왜냐하면 s2가 s3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양쪽에 2분의 1 x3를 빼주면 어떻게 되면 1, 2, 2가 됩니다. 이게 고유 벡터가 돼요. 누구의?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고유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풀었는데 결국 요거를 풀어주면 x1, x2, x3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근데 스칼러 곱을 빼준 그 간단한 값을 우리는 고유 벡터로 쓴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유값 다른 값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거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x1이 2분의 1의 x3가 되고 x2는 x3가 되고 s3는 당연히 s3가 되고 그럼 요거를 1로 보면 여기 1이면 s2가 뭐 2가 되는 거죠. 이거 2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고유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세 가지 있었어요. 람다의 값이 세 가지 있었는데 두 번째 람다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다 2를 넣어주는 거예요. 다 2를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요걸 풀어주는 거죠. 어떻게 풀어줘요? 여기다가 6을 곱해서 더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줘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없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기 x1, x2, x3예요. 여기에 의해서 뭐예요? 마이너스 7, x2가 마이너스 x3가 0이죠. s3는 뭐가 돼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x2가 돼요. 그다음 첫 번째 2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가 0입니다. 얘는 요거라고 했으니까 2x1은 넘어가면 x2가 되고 요 넘어가면 플러스 x3가 되는데 s3는 요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x2가 되죠. 그래서 x1은 얼마가 돼요? x1은 마이너스 3x2가 됩니다. 자,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3x2고 s2는 그냥 x2고 s3는 요거였으니까 마이너스 7x2가 됩니다. 여기 스칼라 곱을 다 빼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x2를 다 빼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7 요게 바로 요것이 됩니다. 요 뒤에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 1일 때 고유 벡터는 요거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고유 벡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해서 얘랑 같아지면 그건 다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람다가 2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스칼라 곱 12 곱해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주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겠죠. 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12를 곱해서 더해주면 여기 0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여기 마이너스 12를 여기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요거 지금 잘못됐는데 요거랑 곱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12인데 그것을 여기 5랑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7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는 요게 좀 제가 한번 좀 이상해서 책을 봤는데 책도 좀 잘못되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4가 아니고 7입니다. 마이너스 7. 자, 여하튼 요 상태에서 요것도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없어지죠. 없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게 뭐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 0 2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마이너스 7로 나눠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7로 나눠주면 0 2 1 0 2 1이 됩니다. 얘는 여기서 여기를 뭐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빼주면 이거 다 0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2 1 0 0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1 x2 x3니까 결국 여기는 뭐예요? 2x2 플러스 x3가 0 됩니다. 이걸 때문에 x3가 뭐예요? 마이너스 2x2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식은 뭐예요? x1 빼기 x2 빼기 x3가 0입니다. 요걸로부터 어떤 사실을 얻어낼 수 있냐면 x1은 x2 더하기 x3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x3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x2, x3는 마이너스 2x2 그래서 마이너스 x2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x1, x2, x3라고 할 때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x2 x2는 그대로고 요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2가 되죠. 그럼 x2가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요게 바로 고유 벡터입니다. 자, 여기 그렇게 얘기했죠. 즉 람다가 2일 때 고유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우리는 구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값을 주어지면 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네요. 라고 했는데 요거 해서 방정식을 구해서 고유값을 구하고 그걸 고유값 람다의 값을 대입해서 벡터를 이렇게 x1, x2, x3 값을 구해서 관계식으로 해서 풀면 됩니다. 간단하게 풀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람다 값을 다 구하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